아이텐 코리아 휴스턴 방송 해피데이 초대석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한국에 주목받는 화가들의 작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을 그리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인사동의 선화랑 앞에 있는 카페에 나와 있는데요. 커피 빻는 소리와 달콤 쌉쌀한 커피향이 기분 좋게 해줍니다.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초대석에는 정현숙 작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번 작가분들하고 대담을 했는데요. 그분들의 옷차림은 상당히 화려했는데 오늘은 교수님이시라 그런지 정장 차림이세요? 네, 지금 학교 가는 길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현숙 작가는 원과 빛 그리고 영원성의 판타지, 비포 앤 애프터 연작을 하고 계신데요. 네네네. 태양에서 빛이 전달되는 지구라는 그 원에 닿는 순간에 그 영원성, 스케일이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 영원성이라 그러면 스케일이 사실 큰데요. 그게 결국 저희들의 삶과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좀 멀어 보이는 주제지만 본질적으로는 삶의 근원이 아닌가 싶어요. 빛은 지금도 우리가 빛을 쬐이고 있잖아요. 오늘은 2000년대부터 현재 2014년까지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000년에서 2004년 캔버스 위의 번짐, 또 번짐 위의 원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하시고 계신데요. 주제가 원이 되나요? 네, 그때는 캔버스 위의 번짐이라는 것은 번짐은 우리 선조들이 했던 수묵화의 번짐의 사실 번짐인데 캔버스라는 건 서양 재료고 저는 서양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캔버스에 어떻게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그런 번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주목했습니다. 네. 우리 조상의 수묵화의 번짐과 캔버스 서양,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아슬한 영혼과 현재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네네. 마치 그랜드 캐년에서 보이는 그 태고적 냄새와 현재가 공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시기에 기억이 남는 전시가 있으셨어요? 네, 그 당시에 서울에서 전시를 여러 번 가졌었지만은 해외 전시는 많이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2002년 정도였거든요. 그때 시카고 아트페어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동양성, 한국성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판매도 잘 되고 그래서 그때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상자들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또 조용하고 사색적이다라는 그런 평을 많이 하죠. 네, 많이 제가 봐도 어떤 절에서 보는 색깔이라든지 그런 연한 금빛 색깔, 한복 색깔 그런 연한 느낌의 색깔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원이 부여하는 느낌들이 사색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작가의 의도와 그 감상자가 완전히 느낌이 일치될 때 그 희열은 뭐라 말할 수 없이 감동적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작가가 가장 바람이 아닐까 싶어요. 네. 울컥하는 그런 감동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2005년에서 2007년에는 작업의 기법이 좀 달라졌죠. 네, 그때는 이제 번짐에서 벗어나서 원의 형태만을 가지고 캔버스에 작업을 했는데 캔버스를 조각조각 나누기도 하고 원의 형태나 컬러에 집중을 했습니다. 저도 원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직선이나 그런 거보다는 둥글둥글한 원이 좋고요. 또 삶도 좀 저의 마지막 남은 삶까지 좀 둥글둥글하게 원만하게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원의 형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단순미, 너무 간단하게 보이지만 많은 걸 내포하고 있고, 그게
끝도 시작도 없는 그 원의 상태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역시 그 원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을 그리시는데요. 이때 서서히 작품에 자개가 등장하게 되죠. 네, 그 자개는 우리나라 사람이면은 사실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자개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그 어린 학생이라든지 젊은이들은 사실 자개를 많이 잘 모르더라고요. 어떤 단순한 공예품으로만 여기고 그것이 얼마나 예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저희가 자개를 접하게 된 것은 엄마의 그 장롱이었어요. 예, 그 장롱이 생각이 나서 엄마가 돌아가고 안 계신 시점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그 장롱의 그 느낌, 자개의 느낌이 살아나서 그거를 지금 제 작품에 한번 연결을 시켜볼까,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개라고 하니까 저도 저희 엄마가 자개장을 가지고 있는 게 기억이 나요. 저희 엄마는 아직 살아계셔서 지금도 자개장을 가지고 계신데요. 2007년에서 2008년에는 그 본격적으로 원에 자개를 치게 되는데요. 왜 자개를 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셨어요? 네, 치다라는 말은 선조들이 사용하던 말이었어요. 근데 아마도 그 자개를 그 어떤 기구를 가지고 자개를 그 나무에 부착시키는 그것을 아마 치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정현숙 작가의 작품을 제가 먼저 봤는데요. 자개 이외에 어떤 다른 재료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반짝반짝 하는데요. 어떤 다른 재료 사용하셨어요? 네, 자개는 우리의 전통이고, 그 다음에 그것과 같이 그 반짝이는 재료를 서양적인 재료에서 찾아서 현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재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것이 크리스탈이었는데, 그 크리스탈과 자개를 같이 동시에 캔버스 위에 사용함으로써 좀 더 빛을 좀 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에다가 자개와 크리스털, 그러니까 크리스털이 수정인데요. 이렇게 합치니까 그 원래 작품의 본질, 빛과 원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고와 현재, 또 동양의 자개와 서양의 크리스털을 아우르는 정말 통이 크고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작품에 대한 욕심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작가가 작품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겠죠. 저도 욕심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항상 그 작업 속에 묻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욕심 없이는 또 이 힘든 작업을 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욕심이 그 힘의 그 원동력이 되고 피곤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원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품에 대한 열정과 욕심이 지금까지 우리 정현숙 작가님을 유지시켜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개를 작품에 어떤 형태로 사용하시는지요? 네, 제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원의 형태는 버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의 자개의 형태를 어떻게 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감성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개를 어떤 옵티컬한 형태, 뭐가 자개를 튀어나오게 보인다든지 들어가게 보인다든지 움직이게 보인다든지 그런 어떤 추상적인 형태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개를 잘라서 붙이는 과정에서 그 원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자개 장롱에 있는 어떤 우리 그때 전에 가지고 있던 형태들, 그 학이라든지 거북이라든지 이제 그런 형태들은 거의 다 배제되고 추상적인 형태로 처음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개를 보면 색깔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영롱한 빛들이 다 다른데요. 자개가 전복의 그 안에 들어있는 껍질인가요? 네, 자개는 전복이나 조개,
큰 조개 등에서 나온 그 속에 속에 있는 껍질인데, 전복은 그 진주의 모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진주빛깔이 있을 수 있고, 또, 큰 조개들에서 나오는 거는 푸른빛을 띤 것도 있고, 그런, 색깔들이 있는데, 정말 같은 색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색깔을 띠고 있고, 또 그거를 사용해 놓고 작업을 해놨을 때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네. 자개 그 자체만으로도 예술성이 너무 풍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8년에서 2010년은 자연물에다가 또 역사성, 거기에다 자개를 얹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치다에서 얹개로 진화되셨나요? 네. 그런 어떤 방법론을 조금 바꾼 거긴 한데요. 우리의 전통이 자개인 것처럼 우리들이 그거 이외에도 많은 좋은 전통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불상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우리 민족들이 사용하던 그런 도자기는 특히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거기서 많은 걸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인 것에 자개를 얻는다는 표현을 했어요. 감히 그거를 제가 훼손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얹음으로써 좀 더 그 역사물을 좀 더 돋보이고 또 살아나게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얹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에 드디어 나비가 등장하지 않나요? 네. 나비는 제가 생명력을 의미하고 이 역사물들을 살아나게 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나비를 선택하게 되었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 역사물들도 날아서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존재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네, 켜켜이 그 쌓여지는 시간 속에 나비가 등장하자 동적인 날아다니는 나비가 등장하니까 그 역사가 되살아나는 생명력이 느껴지네요. 네, 도자기에 그 옆에 나비들을 날아다니게 하고 많은 나비를 뭉치게 하고 그런 조형 속에서 그 역사의 빛을 주고 싶었습니다. 정현숙 작가의 그 개인의 삶에 덮개가 더해질수록 원이 전통적인 또 우리의 것인 항아리로 연결이 되면서 2010년에서 올해 2014년에는 그 역사에 빛을 더하는 작업을 하게 되시죠? 네, 도자기 중에서 특히 다랑아리가 있어요. 근데 그 다랑아리에서 달자는 달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달항아리라고, 네, 그 달을 닮았다 해서 달에 그 다랑아리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그래요. 근데 둥글다. 그것은 제가 사용해오던 원의 의미랑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더 제가 그 다랑아리에 더 집착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랑아리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랑아리에 자개를 아주 작은 크기로 얹어요. 0.7cm, 0.8cm의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그 도자기에 얹은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스와로브스키 또는 크리스탈을 얹어서 빛을 더한다. 그래서 역사에 빛을 더한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제 학교에 가셔야 하실 시간인데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너무 바쁘게 서둘러서 죄송합니다. 네, 정현숙 교수님의 추천곡 듣고 싶은데요. 네, 저 데미스 로소스의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라는 곡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많이 알고 있는 팝송이 사실 잘 많이 없는데 이걸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되듯이 제 원이 그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원이라는 것이 끝도 없이 시작도 없이 계속되는 것처럼 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계속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네, 거의 10년을 넘게 작업하면서 그 작업 세계의 지향점인 원이 달 항아리로 귀착이 됐고요.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의 만남, 나비처럼 도약하는 한국의 비전, 그간의 작업이 이것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현숙 작가는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미술대학원 졸업, 현재 대진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개인전 42회를 했는데요. 서울, 파리, 오사카, 동경, 뉴욕, 시애틀, 베를린, 칼시루에, 뉴델리 등에서 열었고요. 해외 아트페어, 시카고 아트페어, 북경, 아트 익스포지션 중국, 독일의 퀼른 아트페어, 베를린 리스데, 칼스루에, 스위스의 바젤, 싱가포르 대만, 휴스턴 아트페어 등등에서 40여 회 해외 아트페어에 참가했습니다.